자, 이번 작품은 우리 돌다리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 돌다리. 제목만 봤을 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포인트는 이 제목의 상징적 의미가 중요하다. 상징적 의미가 중요하다. 도대체 돌다리가 뭘 얘기하는 걸까? 요거를 한번 우리가 읽으면서 파악해 봅시다. 자, 작품 선정 이유는 돌다리는 상징적인 소재를 통해 땅에 대한 가치 인식을 촉구하고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 대해서 비판한 작품이다. 아우, 줄 쳐야겠네. 돌다리라는 것, 어떤 상징적 의미를 통해서 땅에 대한 가치 인식을 촉구하고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 대해서 비판한다. 그죠? 그러니까 땅을 이제 대하는 자세가 다른 사람이 두 명이 나와. 한 명은 아버지와 한 명 그 아들이 나오는데 당연히 아들이 이제 물질 만능주의겠지. 그래서 땅을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해. 반면에 아버지는 어떨까? 땅은 정말 우리의 삶의 근원이다. 그죠? 뭐 이런 어떤 생각을 하시겠지. 그래서 둘의 대립을 통해 땅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래요.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 일제강점기 농촌 마을을 배경으로 한다. 그런데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지만 일제와 관련된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가치관이 대립한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땅에 대한 이 글의 핵심 갈등을 쓰세요 하면 뭐라 쓰면 돼요? 땅에 대한 아버지와 아들의 가치관의 차이다라고 하면 됩니다. 자, 이 소설에서 다루고 있는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큰 문제다. 뭐 랄랄라. 자, 보면 되겠고요. 성격입니다. 당연히 성격은 비판적이겠죠. 여기서 비판은 누굴 비판할까? 당연히 아들을 비판하겠죠. 땅을 이제 일시에 사고 파는 이해 수단으로 판단하는 아들을 비판할 거고 당연히 그럼으로써 교훈도 주겠죠. 시대는 일제 강점기라고 했지만 일본과 관련된 얘기는 없습니다. 당연히 땅과 관련됐으니까 아무래도 농촌이 어울리겠죠.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술자가 작품 어디 있다? 작품 밖에 있다. 그죠?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뭡니까? 인물의 심리를 등장인물의 심리를 아이고 어디 가니? 인물의 심리를 다 파악하고 있지?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 주제는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비판과 땅에 대한 가치 인식이다. 이런 얘기고요. 근대 자본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특징 첫 번째, 두 번째 상징적 소재를 통해서 상징적 소재는 돌다리도 되지만 나무다리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돌다리는 아버지 상징하고 나무다리는 아들을 상징하거든. 이런 상징적 소재를 통해 아버지라는 전통적 가치관과 아들이라는 근대적 가치관의 대립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당연히 대조적 인물이죠. 그래서 그 인물 간의 갈등이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소설이니까 대화를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서술자의 요약적 제시로 내용이 전개되어 있다. 이거는 무조건 다 외워야죠. 특징은 뭐 시험제 나오면 그냥 나왔구나 하면 되는 거니까 무조건 외우셔야 합니다. 장면별로 한번 갈게요. 소설도 그냥 연극이라 생각하고 장면별로 한번 가는데 자, 첫 번째는 이제 아들이 창섭이 아들이 이제 고향에 도착을 해서 이제 아버지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 장면이거든. 근데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아버지 만나기 전에 잠시 고향에 일단 도착한 부분입니다. 갈까요? 자, 정거장에서 샘말 십리길을 내려오면 샘말은 이제 고향 마을이겠죠. 정거장에서 내려서 고향 가는 길에 반이 될락말락한데, 그러니까 십리길에 반이 될락말락하니까 대충 한 오리 정도, 그냥 2km 정도 걸으면 샘마을 동네보다는 그 건너편에 산기슭에 놓인 공동묘지가 먼저 눈에 띄인다. 한마디로 뭡니까? 정거장에 내려서 고향 마을을 가다 보면 공동묘지가 눈에 먼저 띄인다. 이런 얘기죠. 창섭은 그래서 어떡합니까? 잠시 멈춰서, 자, 등장인물 나왔습니다. 잠시 멈춰서 바라본다. 뭘 바라봐? 공동묘지를. 봄이 올 때 보면 진달래가 불붙듯 피고, 불붙듯 비유적인 표현이죠. 불붙듯 비유 중에서도 뭐니? 직유죠. 그렇게 불붙듯 피어 올라가는 야산이다. 낮은 산이다 이거야. 어디가? 공동묘지가. 지금은 단풍철도 지나고, 단풍철 이콜 가을이죠. 자, 계절적 배경이죠. 가을도 지나고 누르테테한 누르스름한 나무들만 묘지를 둘러싸여서 듣지 않아도 적막한 소리가 울릴 것 같았다 해서 자, 소설 처음에 주로 나오는 배경이 나옵니다. 어떤 배경입니까? 초겨울, 늦가을 혹은 초겨울에서 약간 좀 황량한 분위기가 드러나죠.
어느 것이라고 내가 딱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창옥의 무덤이 어디쯤이라고는 대충 알 수 있다. 자, 창옥입니다. 그럼 창옥의 무덤인데 창옥은 누구냐? 이름이 비슷하죠? 창섭이랑 창섭의 여동생이죠. 창섭은 마음속으로 창호가 하면서 인사를 한다. 안타까움이겠죠? 다만 오의 오빠와 누이 동생 나이가 훨씬 어린 누이 동생이었다. 지금도 눈에 선하다. 자, 눈에 선하다. 뭐가 선해요? 동생이 죽는 모습이. 그래서 과거를 회상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과거를 회상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뭐라고요? 과거 회상. 자, 어떻게 누이 동생 죽는지 볼까요? 자, 자기가 마침 방학으로 와 있던 여름이었다. 창욱이가 저녁을 먹다 말고 갑자기 배가 아픈가 봐. 그래서 읍으로 뛰어가서 의사를 불러왔어. 의사는 주사를 놓고 돌아갔어. 근데 밤새도록 열은 내리지 않고 새벽에 아파하는 게 더 심해집니다. 다시 의사를 데려갔지만 의사는 바쁘다고 환자를 데려오라며. 너무 그지 무관심하고 무성의하고 그지 권위적이죠. 하라는 대로 어쨌든 급한 사람은 우리니까 환자를 데리고 즉 창욱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지만 역시 또 오진 잘못 진단을 했죠. 다시 하루를 지나 고름이 터지고 복막이 절망적으로 상해버린 뒤에 그때서야 맹장염인 걸 알았다. 아이야. 한마디로 여동생은 맹장이 터졌죠. 근데 의사는 그냥 단순히 그냥 열이 오르는 거다 해서 해열제 주사만 놨겠죠. 오진이죠. 그때 창섭은 자기가 어른이었으며 분명히 의사의 멱살을 잡았을 것이다. 어린 누이의 허무한 죽음에서 창섭은 뜻을 세웠다는 얘기는 뭐야? 이제 꿈을 갖게 된 거야. 아버지가 권하는 고농을 마다하고, 고농은 농업고등학교야를 마다하고 의전에 들어갔다. 의전은 의대겠지. 오늘에 이르러서 맹장 수술로서는 서울에서 정평이 있는 권위자가 되었다. 자, 이 지금 부분이 과거 회상 부분을 통해서 동생 창옥이가 죽게 된 어떤 이유가 나왔고, 두 번째 뭡니까? 여기서 창섭이가 아버지가 그렇게 원했던 농사꾼이 아니라 의사가 되게 된 그지 계기가 나왔죠. 아무래도 여동생의 죽음이겠죠. 여기까지가 바로 뭡니까? 과거입니다. 과거. 오케이. 여기까지 과거입니다. 자,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뭐라 해요? 창호가 기뻐이다오. 이번에 내 병원이 좋은 건물을 만나 커지는 거다. 개인 병원으로는 제일 완벽한 수술실이 준비될 거다. 입원실의 부족도 해결될 거다. 너의 사진을 크게 확대해서 내 진찰실에 걸어 놓으마. 두 가지 기대죠. 첫 번째는 뭡니까? 병원이 커진 거에 대한 기대감과 두 번째는 동생에 대한 그리움, 동생에 대한 애정이 드러났죠. 창섭은 바람도 쌀쌀하고 오후차로 돌아갈 길이라 걸음을 재촉했다. 재우쳤다. 뭔 뜻이야? 재우쳤다, 재촉했다. 이런 어휘 문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계속 갈까요? 자, 길은 전보다 넓어졌고 바닥도 평탄해졌다. 즉 뭐야? 터미널에 내려서 우리 마을 고향까지 가는 길이 어떻게 됐다? 너무 평평해지고 아주 반듯해졌다 이거죠. 예전에는 비가 오면 진흙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는데 또 한가운데 헤어날 수 없었는데 지금은 한가운데는 자갈이 깔리고 그 다음에 예전이죠. 그죠? 예전에는 한가운데 자갈이 깔리고 어떤 목은 어떤 길은 좁아서 소가 논으로 미끄러지기 십상이었는데 이제는 바위를 부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매지게 다 평평하게 깔아서 넓은 길로 닦아졌다. 여기까지 과거와 같다 다르다 이거죠. 그죠? 여기까지 과거와 달라진 마을길이죠. 근데 이 마을길을 이렇게 다르게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면 누가 만들었을까요? 창섭이의 아버지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섭이 아버지는 그 마을, 땅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애정이 많으세요. 아무튼 그런 얘기입니다. 에이, 이럴 줄 알았으면 정거장에서 자전거라도 빌려 타고 올 걸. 그죠? 예전에 길을 생각하면 자전거 타고 뭐 덜컹덜컹 쿵쿵쿵 이래서 오기 힘드니까 안 타는데 이렇게 도로가 좋아질 줄 알았으면 길이 좋아질 줄 알았으면 자전거 타고 올 거. 이런 생각했겠죠. 눈에 익은 정자나무 앞에 있는 논 그 다음에 다물들은 밭들도 보입니다. 자기 집 논과 밭들이죠. 논둑에 선 정자나무는 그 전부터 있었지만 밭의 돌각 담들은 아버지께서 손수 쌓으셨다. 요겁니다. 창섭의 아버지는 근검하기로 요 동네에서 소문난 영감이다. 자, 아버지의 성격을 어떻게 합니까? 직접 제시하죠. 어떻다? 근검성실하다 해서 인물 성격 제시 방법 직접 제시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때요? 근검
성실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자기 시대에 와서는요. 자, 자기 시대는 우리 아버지 시대야. 밭 하루가리 작은 밭도 늘리지 못한 것으로 소문난 영가입니다. 여기까지 잘라봐. 자, 다시 뭐라고 그래? 이젠 아버지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아버지는 어떻다? 마을에서 근검성실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but 아버지 세대 와서는 땅을 조금도 늘리지 못했다. 그럼 뭐야? 근검성실했지만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땅을 제대로 늘리지도 못했다. 이런 얘기겠죠. 미안한데 선생님 잠깐 넘겼는데 우리 여기서 장면 한번 자르자. 아까 선생님 장면별로 했으니까 여기서 장면. 그래서 뭐예요? 여기까지 뭡니까? 고향에 도착해서 마을로 오는 길에 공동묘지를 보고 여동생의 죽은 여동생에 대한 그리움과 그 여동생이 죽게 된 어떤 이유를 과거 회상을 통해 드러냈죠. 그래서 우리 여기 작품 연구 위에 볼까요? 창섭이가 의사가 된 계기입니다. 누이 동생의 창옥이가 복통을 호소했고요. 의사가 왔지만 오진에서 치료가 지체돼서 결국은 맹장염으로 죽게 됐죠. 그래서 그 누이 동생의 죽음을 계기로 의대 가서 맹장 수술로 유명한 의사가 되었다. 이거고요. 자, 그다음 이제 뭐예요? 마을이 상당히 어떻게 됐다? 깔끔해졌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에 대한 설명인데 근데 우리 아버지는 왜? 열심히 근검성실한 사람이지만 땅을 늘리지 못할 정도로 돈을 벌지 못했다. 왜 그러냐? 동그라미 1번. 곡식값보다는 다른 물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돈을 벌지 못했다. 오케이? 열심히 농사지어서 쌀, 보리 같은 곡식을 추수했는데 다른 비료값이라든가 농약값 이런 게 너무 올라서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지. 동그라미 2번. 예전 시대는 몰랐던 아들의 유학도 부담이죠. 그죠?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 그 할아버지가 농사 지었을 때는 우리 아버지는 농사로 계속 이제 대를 이었으니까 뭐 돈 안 들었을 거 아니야. 사교육비 같은 거 안 들었을 거 아니야. 근데 아들이 의대를 가니 갑자기 의대 얼마 비싸냐. 그 돈이 들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나를 부자 소리 못 들어도 굶는다는 소리를 안 듣고 살도록 물려주시 가셨다. 그래서 내가 그럭저럭 탐내서 땅을 모아서 뭐하냐. 어차피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논밭이 있는데 할아버지께서 새똥을 맨손으로 움켜다 진 논, 아버지께서 멍덜 나왔죠? 삐죽한 곳을 뭐 했습니까? 손수 이렇게 잘 가꾼 밭을 더 기름진 논, 기름진 밭으로 되도록 나는 열심히 가꾸기만 해도 벅차다. 동그라미 3번. 우리 아버지가 더 땅을 늘리지 못한 이유 뭡니까? 물려받은 논과 밭을 더 기름지게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투자하셨나 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뭐 하셨다? 그래서 뭐 했대요? 절용해서 아끼고 쓰고 남은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품을 몇씩 들여 노동자들을 그러니까 일꾼들을 이렇게 돈 주고 일당을 주고 구해서 삐뚤은 논을 바로잡고 밭에 돌을 골라내서 바람맞이로 담을 두르고 게으로 있는 뚝을 막고 그러다가 아들이 의사가 된 후에는 아들 학비로 쓰던 목까지 들여서 동그라미 4번 동네 길은 물론 정거장과 길까지 닦아놓았다. 그래서 아까 창섭이가 깜짝 놀랐던 그 마을길이 되게 평평해졌다. 그게 바로 아버지가 한 거죠. 자, 여기까지 일단 선생님이 정리 한번 해보면요. 뭘 정리할까요? 우리 아버지는 근검성실해요. 마을에서 소문날 정도로. 그런데 아버지 세대에 와서 땅을 조금도 늘리지 못했어요. 그렇게 근검성실한데 왜 땅을 늘리지 못했을까? 아버지가 도박했을까? 아니면 뭐 아버지가 뭐 보증을 섰을까? 아닙니다. 첫 번째 뭡니까? 아버지가 열심히 농사져서 그 추수한 곡식값보다 다른 물가들이 높아졌다. 두 번째, 아들 새끼가 의대를 가는 바람에 학비 때문에 돈을 많이 썼다. 세 번째 뭡니까? 물려받은 땅을 기름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죠? 거기에 투자를 많이 했다. 네 번째 뭡니까? 돈이 남으면 동네 길과 정거장 길까지 반듯하게 아버지가 길을 어떻게 아주 반듯하게 정비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뭐해? 땅을 늘릴 만한 돈을 더 얻지 못해서 땅을 늘리지 못했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십니다. 남을 주면 땅을 버린다고 여간 근실한 부지런한 자가 아니라면 소장농도 주지 않았고 소를 2마리나 메고 일꾼을 3명씩이나 두고 적지 않은 땅을 전부 스스로 농사지며 버티왔다. 그만큼 아버지는 땅에 대한 애착이 강하죠. 자기 땅을 너무 이제 땅이 이제 자기가 농사지 힘들면 소작을 주더라도 정말 성실한 농사꾼이면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자기가 직접 하셨죠. 실속이 타작만 못하다 자기가 농사짓는 것보다 이익이 없다 일꾼 셋은 자기들끼리 농사지어 떠나겠다 하는 등 이해를 따져가며 욕을 했지만 창섭이 아버지는 땅을 위해서는 자기의 이익만을 따지려 하지 않았다 해서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다. 땅을 대하는 태도들이 주변 사람과는 되게 달랐다 이거지.
이와 같은 임자 누굴까요? 이런 마인드를 가진 임자 이꼴 창섭이의 아버지겠죠. 이렇게 땅에 대한 가치관이 정말 자기의 영혼과도 같은 그런 땅을 관리하시는 아버지를 임자로 가진 땅들이라 곡식을 거둔 뒤 작물 그루만 남은 이제 곡식을 거둔 그 농가 밭이지만 그 바닥들의 고름과 그 언저리들의 바름, 흙의 부드러움은 정말 아름다웠다 해서 누구의 눈에나 탐스럽고 흐뭇해 보였다. 자, 여기까지 뭡니까? 아버지에 대한 얘기죠. 땅을 대하는 아버지에 대한 태도를 이제 요약적 제시하고 있죠. 요약적 제시. 어디부터 요약적 제시예요, 선생님? 어디부터입니까? 여기부터. 아버지가 열심히 검소하고 진짜 근검성실하지만 땅을 늘리지 못한 이유를 요약적 제시하고 그다음 아버지의 어떤 삶을 요약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괜찮습니까? 우리 왼쪽 아래 볼게요. 다시 전장. 아버지가 땅을 늘리지 못한 이유입니다. 아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곡식보다 다른 물가가 높아졌다. 아들의 유학이 부담됐다. 그 다음 땅을 늘리는 것보다 땅을 기름지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다음 남는 돈은 마을의 땅을 이제 골고루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썼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땅을 갖게 됐어요? 밭을 늘리지 못했지만 누구에게나 부러운 탐스 누구나 원하는 땅을 갖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땅을 대하는 인물의 관점이 다른데요. 창섭이 뭡니까? 여기에 내려온 이유가 그런 땅을 팔아서 병원 확장하기 위해서 돈을 마련하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땅을 뭡니까? 그냥 금전적 가치로 여기고요. 아버지는 뭡니까? 정말 땅에 최선을 다하시죠. 그래서 땅 자체가 목적이죠. 그래서 땅의 본래 가치를 중시한다. 이런 얘기죠.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아무튼 이런 땅을 팔기에는 아무리 수입은 몇 배나 더 나은 병원을 늘리기 위해서지만 아버지한테 미안은 해요. 그죠? 아버지가 이렇게 땅을 소중히 가꾸는데 그걸 팔자고 하니까. 그러나 잡히기만 해주면 뭐냐면 담보, 이런 땅을 담보로 해서 대출만 받아가지고는 오케이 팔지 않고 담보로 해서 대출만 받아서는 3만 원의 돈을 만들 수 없었고 서울에서 큰 건물을 손에 넣기란 돈만 있다고 해서 될 때도 아니야. 그죠? 마침 큰 건물이 나왔거든. 근데 이 큰 건물은 돈만 있다고 해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지. 타이밍도 맞아야 돼. 그러면서 이제 합리화를 해요. 땅을 팔아야 돼. 합리화. 갑니다. 아버지께서 내년 환갑 60살이다. 어머니께서는 해마다 겨울이면 기침하신다. 진작부터 내가 모셨어야 됐다. 그러면 내가 실로 올 수는 없고 천생 부모님이 서울로 오셔야 한다. 한 동네에서 땅을 당신만치 농사를 못 질 사람에게는 절대 소작 주지 않으셨다. 땅 전부를 소작을 맡기고 서울에 가시진 않을 거다. 아버님의 말년을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차라리 땅을 팔아버리는 게 낫다. 합리화죠. 합리화. 땅을 팔 수밖에 없는 합리화. 창섭은 마을에 들어서자 동구에서 아버지를 볼 수가 있었다. 자, 그 전까지 그럼 또 밑줄 쳐볼게요. 자, 여기까지 이제 뭡니까? 창섭이 이 마을에 내려오게 된 이유와 그 다음 또 뭡니까? 창섭이 생각하는 아버지의 어떤 땅에 대한 생각을 지금부터 정리를 했죠. 자, 이제부터 아버지와 대화가 나오겠죠. 창섭은 샘말에 들어서자 아버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찬물에 무릎을 걷고서 동네 사람들과 돌다리를 고치고 있습니다. 돌다리. 어떻게 갑자기 오냐? 얘기하죠. 자, 우리 작품 연구 잠깐 볼게요. 땅을 팔고자 하는 창섭의 합리화. 늙으신 부모를 부양해야 된다. 그러면 부모님이 서울에 오는 게 맞다. 그죠? 근데 아버지께서 소작을 맡긴다면 편하게 서울에 계시지 못할 거다. 그래서 파는 게 좋을 거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아버지가 왜 왔냐? 급히 상의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 먼저 들어가 있어라. 동네 사람이 수십 명이 쇠 꼬챙이 같은 걸 들어서 흘러내려간 다릿돌을 동아줄에 끌어올리고 있었다.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자, 이게 개울이 있어요. 이게 개울 시냇물이 이렇게 흘러요. 시냇물 흘러요. 자, 여기 돌다리가 있는데 돌다리가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돌로 이렇게 돼 있겠죠? 이게 돌로 이렇게 돌다리. 근데 거의 붙어 있어요. 이 사이사이가 거의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요 가운데 큰 돌이 이렇게 떠내려갔어. 그래서 여기서 멈춰 있는 거야. 그럼 이거를 다시 당겨가지고 이렇게 다시 올려서 세워야 될 거 아니야. 이 돌다리를 고치고 있는 거야. 갑니다. 개울은 동네 복판을 흐르고 있어. 위아래로 징검다리가 있었대. 여기 이렇게 징검다리가 있대. 징검다리. 돌로 된 징검다리. 징검다리로 건너기에는 좀 조심스럽죠. 근데 하룻밤 비에도 물이 넘치게 일쑤여서 모두 다 큰 돌다리로 통행했다. 그래서 이 돌다리로 쉽게 통행할 수 있었다. 창섭은 어려서 아버지에게 이 돌다리의 내력을 들은 게 기억이 난다. 이 돌다리의 어떤 내력 볼까요? 너희 증조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야. 산소에 상돌을 해오시는데 상돌 이렇게 무덤 옆에 세우는 비석.
징검다리로 그걸 들고 건너올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너희 할아버지께서 다리부터 이렇게 튼튼하게 돌로 놓으신 거다. 자, 이 돌다리가 생기게 된 사연은 뭡니까? 증조 할아버지의 상도를 모시기 위해서 할아버지가 그죠? 만드신 거죠. 그 후로 60년 동안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었는데 몇 해 전에 장만지 어찌된 셈인지 제일 큰 돌다리가 내려앉아 떠내려갔다. 아까 얘기했지만 요 가운데 있는 돌다리가 이렇게 아래로 떠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두께가 한 자는 실하고 폭이 6자, 길이는 10자가 넘는 자연석 그대로라 몇 사람의 힘으로는 손을 댈 엄두가 안 납니다. 더구나 불과 수십 보 이내 면의 보조로 얻어 난간까지 달린 나무다리가 놓인 뒤라. 자, 나무다리 별표. 나무다리 별표. 자, 나무다리와 돌다리 뭔가 아까 전에 상징적인 대립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어떤 소재들이 나타난다 했죠. 나무다리와 대립된 게 돌다리예요. 우리 돌다리를 한번 만들면 어때요? 되게 오래 가죠. 아까 전에 5, 6년 정도 갔죠. 나무다리는 금방 1년 안에 썩죠. 이건 땅으로 마찬가지. 땅으로 본다면 돌다리와처럼 땅을 보는 게 바로 누구야? 아버지지. 나무다리처럼 그때그때 필요하면 다시 만들고 또 팔고 만들고 하고 이건 뭐야? 창섭의 어떤 가치관이랑 같다 해서 돌다리는 땅에 대한 아버지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소재고 나무다리는 창섭이가 땅에 대한 가치관, 땅에 대한 창섭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나무다리가 놓인 뒤의 일이라 이 돌다리는 이 돌다리가 무너진 게 사람들한테 완전히 잊혀져 버린 거죠. 자, 집에 되니까 어머니는 이제 점심을 만들고 있죠. 동네 여편네들과 바쁩니다. 웬일이니? 왜 혼자 와? 어머니는 손자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게 이제 궁금한 거죠. 오늘 가야겠어. 아무도 안 데리고 왔어요. 오늘 갈 거 뭐하러 와? 서운하죠. 손자 보고 싶은데. 이제 어머니를 서울로 모셔가려고요. 아이고 서울로? 그래. 아이들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어머니는 이제 땅보다도 아무래도 가족과 살고 싶은 소원이 있겠죠. 어머니는 땅보다 조상님들의 산소 사당보다 손자 아이들에게 더 마음이 끌리나 봐요. 그러나 아버지만큼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뒤를 쫓아 개울에서 들어옵니다. 의사인 아들은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말하듯 냉정하게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제부터 아들이 얘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 할까요? 아버지, 땅 팔아요. 이 얘기겠죠. 갑니다. 외아들이 자기가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 모시지 못한 게 잘못이다. 한 집에 모이려면 자기가 병원을 버린 것보다 아까 했던 얘기를 또 하고 있죠. 자기가 생각했던 거.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고 서울로 오른 게 순리다. 병원은 환자가 늘어가. 입원실은 부족해. 환자의 3분의 1밖에 받지 못한다. 지금 상황에서 큰 건물 짓기는 불가능해. 마침 교통이 편한 자리에 3층 건물이 생겼다. 인쇄소였던 집인데 전체가 콘크리트로 만들어서 방화, 불을 막을 수 있고 방공, 미사일을 막을 수 있다. 3층은 산림집과 직공들의 합숙실. 입원실로 바꾸기 쉽다. 각 층에 수도가스가 다 나온다. 그러면서도 가격은 싸다. 싸지만 32,000원. 지금 병원 팔면 15,000원쯤 나와. 근데 그것은 새 집을 고치고 수술실 기계를 들여놓고 돈 써야 돼. 집값 32,000원 따로 있어야 돼. 그래서 좋은 병원짜리 구했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이제 땅에 대한 얘기합니다. 시골에서 땅을 둬봤자 1년에 3,000원의 이익이 떨어질지 말지. 하지만 땅을 팔면 병원만 확장하면 적어도 1년에 10,000원의 이익을 볼 수 있다. 돈만 있으면 땅을 이담이라도 서울 가까이서 살 수 있다. 여기까지 상당히 열거를 통해서 그죠? 자기 어떤 생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자? 땅을 팔자. 근데 창섭이가 이런 얘기했죠. 이 땅 팔아서 병원 확장한 다음에 돈 많이 벌고 어떡하자. 다시 땅을 사자. 그러니까 창섭이는 그때그때 땅이 필요 없으면 팔고 필요하면 사고 이렇게 하자 이거야. 그러니까 일시적인 이해관계를 따져가면 땅을 사고 팔고 땅은 그냥 물질 어떤 매매 수단밖에 안 되는 거지 창섭이는.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 듣고 뭐라 그래? 점심이나 먹어라. 나도 좀 생각해 봐야겠다. 그죠? 아버지한테 땅을 쉽게 팔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고민해 보겠다 이거죠. 하고 다시 게을로 나갔다. 그리고 다리또를 이제 완전히 올려놓은 다음에 아버지도 들어와 점심을 먹었다. 여기까지 잠깐 잘라볼게요. 자, 오른쪽에 잠깐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나무다리와 돌다리에 대한 개념입니다. 나무다리, 돌다리보다 만들기 쉽고요. 다리는 건널 수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 담겨있다. 즉 불안정하다. 즉 창섭이, 땅에 대한 창섭의 어떤 마인드다 이거지. 근대적 가치관. 그 다음 돌다리는 만들기 어렵고요. 모든 추억과 가족의 추억이 담겨있죠. 우리 증조 할아버지의 무덤, 상돌, 할아버지의 어떤 이야기, 안정적으로 변하지 않다. 이거는 우리 땅에 대한 우리 아버지의 가치관 알 수 있죠. 그래서 전통적인 가치관을 상징합니다.
자, 아버지가 집에 들어왔어요. 점심 드시면서 요즘 사람들 힘이 줄었나 봐. 그 돌다리 처음 놓을 때 내가 어렸을 때 봤는데 6명 정도가 거들면 되는 돌인데 지금 수십 명이 한 달 전 동안 씨름해. 그때 창섭이가 말을 실수해요. 아니 나무다리가 있는데 돌다리를 왜 고쳐요? 창섭이도 그냥 쉽게 그죠? 쉬운 이런 나무다리 있는데 돌다리 왜 고칩니까? 그 말에 아버지가 화났죠. 너도 그런 소리 하는구나. 자, 너도 한다는 얘기면 다른 소리도 그런 소리 했다는 얘기죠. 나무가 돌만해? 너 그 다리에서 고기 잡던 생각 안 나? 서울에 공부하러 갈 때 그 다리 건너 떠나던 생각 안 나? 요즘 사람도 모두 인정이란 게 사람한테만 쓰는구나. 내 할아버지 산소에 상돌도 그 다리로 건너오셨고 내가 천잠을 끼고 그 다리로 그릴그로 당겼다. 내 어머니도 그 다리로 가마 타고 내 집에 왔어. 그러니까 너희 어머니도 네 엄마 즉 나의 아내도 그 다리로 건너왔다. 나 죽거든 그 다리로 건너다 묻어라. 나 서울 갈 생각 없다. 자, 한마디로 뭡니까? 그 돌다리에 대해서 창섭이 뭐라고 그래? 나무다리인데 왜 고쳐요? 그 아버지 뭐라고 그래? 그 돌다리에 얽힌 우리 가족의 추억과 우리 가족의 역사가 너는 몰라? 하면서 뭐라고 그래? 마찬가지로 땅에도 우리 가족의 추억과 역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 팔 수가 없다. 이런 얘기겠죠. 창섭이가 네? 당황하죠. 천금이 쏟아져도 난 땅 못 판다. 내 아버지께서 손수 이룩한 걸 내 눈으로 본 바치고 할아버지께서 손수 피땀 흘려 모으신 돈으로 장만한 논이야. 한마디로 뭐야? 우리 집에 있는 농가 밭은 뭐다? 우리 조상이 정말 열심히 해서 만든 거다 이거지. 돈이 있다고 어디 느르지논 같은 게 있냐? 느르지논은 우리 집 논이야. 또 독시장 같은 밭을 어디서 사? 우리 집 밭이야. 왜? 아버지가 정말 열심히 가꿔서 남들이 봐도 막 되게 아름다운 땅이라고 아까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런 땅 쉽게 못 산다 이거죠. 느르지논 두개선 느티나무는 할아버지가 심은 거고 저기 사랑 마당의 은행나무는 아버지가 심은 거다. 그 나무 밑에 설 때마다 난 그 어른들의 동상이나 다름없이 경건한 마음이 솟아오른다. 땅이란 거 어떻게 이해를 따져가며 사고 파냐. 이게 바로 아버지의 가치관이에요. 물질적으로 따지면 안 된다 이거죠. 땅이 없어 봐. 집이 어디 있어? 나라가 어디 있어? 땅이란 천지 만물의 근거야. 아버지의 땅에 대한 또 가치관. 이 세상 만물의 근거다. 돈이 있다고 땅이 뭔지도 모르면서 욕심만 내서 땅 문서만 사모으는 사람들. 즉 뭐야? 땅을 매매 수단으로만 생각한 사람들. 돈놀이처럼 변리만 생각하고 이자만 생각하고 자기 조상의 땅과 어떤 인연 이런 거는 도시 전혀 생각하지 않고 헌시짝 버리듯 땅을 사고 파는 사람들. 내 눈엔 다 이상한 사람들로밖에 안 보인다. 한마디로 뭐야? 땅을 경제적 논리로 사고 파는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땐 이상하다. 그 말에 또 창섭이는 점점점. 네가 누구더러 의사 됐냐? 내 덕? 내가 땅 없이 뭘로? 너 밭에가 절하고 논에가 절해야 된다. 즉 땅의 덕으로 의사가 됐다 이거지. 자고로 사람들이 하늘 하니까 하늘의 덕이 땅을 통하지 않고 사람한테 미치는 것 같은데 땅을 파는 거 그게 하늘을 파는 거다. 즉 땅 이퀄 뭐다? 하늘이다. 그래서 땅은 천지 만물의 근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점점점. 창섭이 이제 뭐 충격 받았겠죠. 땅을 밟고 다니까 땅이 우습지. 땀처럼 응과는 원인과 결과. 인과응보라 그래요.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게 어디 있냐. 하늘은 못 믿을 때가 많다. 그러나 힘들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겐 그만큼 땅은 후한 보답을 준다. 세상에 되게 많은 지주들 봐라. 지주세모 땅 주인이지. 지주들 봐라. 땅은 소작인들한테 맡기고 도시에 가서 이익은 모조리 팔아다 도시에서 낭비해 버리고 땅을 가꾸는 데 단돈 1원을 벌벌 떨고 땅으로 인해 살면서 땅의 야박한 자식, 자식으로 치면 후레자식이다. 땅이 말을 할 줄 알아봐라. 배고프다는 땅이 얼마나 많겠냐. 해마다 땅한테 추수를 통해 걷어만 가고 땅은 자갈밭이 돼가는데 뚝이 떠나가는데 걸음을 한 번 주니 정 급하게 소장인들이 뭐라고 하면 너희들 신이 의사가 주사 놓듯 애꿎은 비료만 갖다 털지. 그러니까 뭐야? 땅에 대해서 지주들은 어때? 땅을 사고 파는 수단으로만 여기니까 도시에 가서 살면서 그 소작일한테 땅을 맡기고 소작농들이 번 돈을 도시에서 다 써버리고 그러니까 땅이 점점 황폐해지겠지. 그 소작농들이 막 속상해하면 어때? 그냥 돈 주고 비료나 좋은 비료나 땅에 뿌리고 안 된다 이거야. 그렇게 땅을 홀대해서 죽어서 땅이 무서워 어디로 갈 거냐. 그치? 우리 죽으면 땅속으로 가는데 땅을 그렇게 홀대하면 어디로 갈 거냐 이거야. 창섭은 입이 얼었어. 손만 비빕니다. 자, 좋죠. 자기 생각이 너무 이기적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창섭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실수했구나 이거죠. 아버지랑 싸우는 게 아니라 그죠. 땅에는 이 해를 초월한
종교적 신념이 아버지에게 있고요. 그런 아버지에게 아들의 이단적인 계획, 이단적 계획 뭐야? 땅을 팔고 병원을 확장하자는 계획은 받아들여질 리가 없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버지는 상을 물리고 말을 계속합니다. 너로서는 어떤 수단을 쓰든 병원을 확장한다는 게 뭐 엉뚱한 욕심이 아닌 건 나도 알아. 하지만 욕심을 부려서 못 쓴다. 의술은 인술이다. 매사 순탄하게 진실하게 해라. 즉 순리대로 해라 이런 뜻입니다. 오버하지 말고 순리대로 해라. 점점점. 일단 여기 위에 잠깐 읽어볼게요. 창섭이는 깨닫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통해 자기 생각이 너무 자기 이기적이었다는 생각에 창섭은 깨닫죠. 그죠? 단갑니다. 네가 가업을 이어가지 않는다고 욕하진 않겠다. 가업 뭡니까? 농사 짓는 거죠. 넌 너대로 발전할 길을 열었고 그게 나쁜 짓이 아니라 활인, 사람을 구하는 인술이지 않니?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너의 일에 불평하겠니? 다만 3, 4대 집안에서 공들을 일으켜 놓은 이 땅을 남의 손에게 맡기게 되는 게 슬프다. 난 네가 한편으로는 좀 물려봤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창섭이가 땅을 안 팔면 그만이잖아요. 그래도 약간 아버지의 그 마음을 물론 반성을 했지만 그래도 약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땅이 그렇게 소중한가 이거지. 나 죽은 뒤에 이 땅 누가 거둘까? 너도 말했지만 너도 문서만 쥐고 서울에서 앉아서 땅 주인 노릇하게? 왜? 창섭이 의사니까 이 땅을 아버지가 창섭한테 물려줘도 창섭은 그 땅을 관리 못하잖아. 그따위 지주하고 소장이 등에서 땅들이 얼마나 고른지 아니? 안 된다. 즉 땅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얼마나 병에 골마 있는지 아니? 안 된다. 이 땅 팔 거다. 나 죽을 때쯤 되면 팔 거다. 돈에? 아니 사람한테 팔 거다. 사람한테 땅을 판다. 뭔 뜻이야? 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한테 땅을 팔 거다. 저 건너 예를 들어볼까? 저 용문이라는 애는 말이야. 우리 집에 있는 논을 1년만 농사 져봐도 죽어도 농사꾼으로 태어난 걸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우리 집에 있는 밭을 내놓는다고 해봐라. 문보나 덕길 같은 사람은 길바닥에 즉 집을 팔더라도 살려고 덤빌 거다. 그런 사람들이 땅 임자가 돼야 한다. 어떤 사람? 용문이나 문보와 덕길이. 그러니 아주 말난 김에 유언이다.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람 누구야? 용문이와 문보와 덕길이. 농사꾼인데 돈은 없잖아. 그지? 무슨 돈으로 땅을 사겠니? 몇 년 동안 그 땅에 추수한 것을 팔아서 매년 갖게 할 테니까 너도 땅값을 그렇게 받아라. 자, 아버지가 뭡니까? 창섭이한테 유산은 남겨주겠다. 단 땅으로 남겨주지 않겠다. 땅은 이 땅을 소중히 여긴 사람한테 팔고 그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매해 그 사람들한테 매해 추수를 통해 농사를 통해 갚게 하겠다. 이런 얘기지. 그리고 네 어머니가 먼저 죽으면 내가 네 어머니 묻을 거고 내가 먼저 죽으면 네 어머니는 그때 설로 될 거라. 난 이곳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다. 이런 얘기죠. 아버지의 어떤 가치관입니다. 창섭은 계속 말을 못하죠. 자식의 젊은 욕망 병원 확장 못 들어준 게 나로서 섭섭하다. 그러나 이 늙은이한테도 그만큼의 신념이 있다는 걸 무시하지 말아다오. 아버지는 다시 일어나 담배를 피우고 다리 고친 데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눈물 흘리죠. 네 아버지가 여간 고집이냐 라고 어머니는 말하지만 그래도 아버지한테 감동받으셨겠죠. 아니요. 아버지가 어떤 어른인 걸 오늘 제가 더 알았습니다. 이거는 아버지를 까는 게 아니야. 존경심이야. 우리 아버지 정말 훌륭한 인물입니다. 반어법 아닙니다. 그러나 창섭이도 코허리가 찌릿했대요. 왜? 자기가 계획하고 온 일, 무슨 일이죠? 땅 팔아서 병원 확장이죠. 그게 실패한 것은 당연한 거고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자기의 세계가 격리되는 이별의 마음을 체험했다. 아버지를 이해하지만 아버지와 나는 정말 다르구나라는 걸 또 그것까지 파악한 거죠. 여기까지.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통해서 땅에 대한 아버지의 가치관을 알 수 있죠. 왼쪽 작품 연구 갑니다. 아버지와 창섭을 바라보는 서수자의 태도입니다. 되게 중요한데 창섭이 땅을 팔아야 하는 이유를 열거하며 계획을 제시한다. 요약적 제시했죠. 그 다음에 창섭의 감정이나 말투가 드러나지 않아요. 왜? 아까 전에 얘기했죠. 의사가 환자에게 말하듯 냉정하게. 그 다음에 아버지가 땅을 팔지 않겠다는 부분. 대화로 내용을 제시했죠. 아버지의 감정과 말투가 드러나죠. 근데 서술자는 과연 누구 편일까라고 했을 때 서술자는 땅을 만물의 근원으로 생각하는 아버지의 가치관을 옹호한다. 아버지의 가치관을 응원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 갑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고쳐놓은 돌다리를 이제 건너서요. 뭐합니까? 저녁차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동구 밖에 사라지는 아들의 뒷모양을 지키고 섰을 때 아버지의 마음도
정말 임종해서 유언이나 하고 난 것처럼 외롭고 불편하죠. 그죠? 뭔가 좀 이제 유언을 남긴 것처럼 좀 불편하죠. 아무래도 아들의 어떤 소원도 들어주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아버지는 종일 개울가에서 돌아다녔지만 저녁에 잠도 오지 않아. 불편하니까. 젊어서 서당에서 읽던 백낙천의 시가 생각났대. 갑자기. 늙은 제비 한 쌍을 두고 지은 노래인데, 자, 백낙천의 시를 인용하고 있죠. 인용. 저 뱃속이 자기 배가 고픈 것도 참아가며 먹을 것을 얻어서 새끼들부터 길렀지만 새끼들은 자라서 날개에 힘을 얻자 어디론가 자기 좋을 대로 날아가 버리고 야위고 늙은 부모 제비 한 쌍만 가을바람에 추녀 끝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모습. 나중에 그 늙은 어버이 제비들을 가르쳐 새끼들만 원망하지 마라. 너희도 어릴 때 그랬다라는 걸 깨달으라는 풍자야. 한마디로 뭐야? 자식이 크면 어때요? 부모 곁을 떠난 게 당연하다. 그걸 원망하지 마라. 왜? 너희도 그랬다. 맞잖아. 부모들도 그 부모들한테 그랬을 거 아니야. 이런 백낙천의 시를 인용하여 아들 창섭이가 아버지 곁을 떠난 거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오른쪽 아직 됐고요. 갑니다. 흥 하면서 뭐라 그래? 노인은 어두운 천장을 향해 쓴 웃음을 짓고 날이 밝기 기다려 누구보다 먼저 고쳐놓은 돌다리를 보러 나갔다. 흙탕이라고는 어느 돌틈에도 남지 않았다. 첫 골로도 가운데 골로도 끝골로도 맑기만 물이 춤을 추며 빠져나갔다. 의인법.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선생님이 이게 시냇가가 있고 여기 이렇게 돌다리가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긴 돌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작은 돌을 이렇게 묶었겠지. 요 사이로 물이 흘러 나가야 돼요. 흘러 나가야지 물이 여기에 고이지 않고요. 그냥 쭉 흘러야지 돌다리가 이렇게 물에 받는 힘도 줄겠죠. 뭐면 됩니까? 요 틈틈이 어때요? 틈틈을 청소해서 이제 물이 쭉쭉쭉 흘러 나간다 이거야. 쭉쭉쭉 갑니다. 가운데 그 장으로 가서 쾅 발을 찍어봤다. 이번에 이제 이렇게 여기 가운데가 떠내려갔었잖아. 이걸 다시 올렸잖아. 여기 가서 이제 바로 한번 쿵 했다는 얘기죠. 바닥만 알품품 끄떡이 없었다. 노인은 집으로 돌아와서 소금 접시와 수건을 갖고 왔다. 제일 낮은 받침돌에 앉아서 양치라고 세수했다. 나중에 다시 이가 절인 물을 또 마시며 일어섰다. 속에 모든 게 씻기는 듯 시원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다.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어떤 한정을 넘진 않는다. 한정은 자연의 이치겠죠. 자, 물이 분수 없이 늘어 떠내려갔던 게 아니라 즉 여기 이 돌다리 위에 다시 지우고 시냇가 이렇게 있고 이 돌다리 있죠? 이 돌다리 위에 물이 엄청나게 내려와서 이 돌다리가 떠내려간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자갈이 밀려서 물구멍이 좁아졌던 거야. 아까 선생님 얘기했어요. 이게 돌다리에 있으면은 이 사이에 자갈 같은 게 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여기 물이 쌓이니까 그 물의 힘으로 이 돌다리가 내려간 거지. 아니면 어느 받침돌의 밑이 물살에 이제 떠내려간 거다 이거야. 아니면 이 돌이 옆에서 뭐 이 돌 아래, 이 아래가 이제 너무 물이 이렇게 세게 오니까 이게 돌이 떠내려갔다 이런 얘기겠죠. 미리 바닥을 치고 미리 받침돌만 제대로 보살펴 준다면 한마디로 뭡니까? 미리 이 돌다리를 잘 보살핀다면 오랜 세월 무너질 리가 없다. 늘 보살펴야 한다. 돌다리뿐만 아니라 뭐도 논과 밭도 땅도 보살펴야 한다. 사람이나 하늘 밑에 산 날까지 하루라도 천리에 방샘에선 안 된다. 어때? 항상 정성을 갖고가며 돌다리도 또 논과 밭도 보살펴야 한다. 이런 아버지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얘기가 끝나죠. 자, 오른쪽 날개 보면요. 결말의 의미입니다. 땅을 둘러싸고 아버지와 창섭의 갈등을 겪었지만 창섭은 아버지를 이해하고 생각을 따르고 서로 돌아가고 아버지는 천리에 순응하며 늘 보살피며 살겠다는 얘기하죠. 땅의 가치를 되새기고 물질 만능주의를 비판하는 거죠. 여기까지고요. 자, 뒤에 이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 작품은요, 내용 정의 방법은 시간과 공간의 변화죠. 그죠? 먼저 시간, 샘말, 마을, 고향을 오는 길에 공동묘지를 통해, 그죠? 의사의 오진으로 죽은 누이를 떠올리며, 그 다음에 어때? 아버지를 이제 생각합니다. 샘마을 동구에서 아버지를 만나죠? 집에서 뭡니까? 어머니는 이제 손자와 살고 싶다고 얘기했고요. 아버지에게 병원 확장 얘기를 했고요. 아버지는 팔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그 다음 이제 창섭이는 아버지와의 어떤 세계가 격리되는 어떤 이별을 느끼고 돌다리를 건너 돌아가고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불안하게 바라보고 잠들지 못하고 시를 떠올리고 아침에 아버지는 이제 돌다리 안에서 양치 세수하면서 한시라도 방심하지 않고 뭐한다?
방심하지 않고 이제 돌다리 그다음에 땅을 잘 가꾸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됐고요. 소설의 등장인물 아버지 농부죠. 아들 의사. 사는 곳 아버지 시골 강원도 철원이네. 아들은 도시입니다. 성격 근검하고요. 그다음 땅에 대해 애착이 강하죠. 땅을 금전 가치로 여기지 않고 그렇게 여긴 사람 비판하고요. 아들은 냉정합니다. 병원을 경영하죠. 땅을 경제적 이익으로 여깁니다. 자, 나무다리와 돌다리 특징 별표 이런 거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나무다리 뭡니까? 만들기 쉽고요. 불안정해요. 이건 근대적인 상호 가치고요. 누구예요? 창섭이죠. 돌다리 누굽니까? 만들기 어렵고 안정적이고 변하지 않아요. 가족의 역사와 추억에 담겨있죠. 전통적 가치.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창섭이 갈등하는 까닭은 뭡니까? 땅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땅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 그거 적어주세요. 땅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 그죠? 요 얘기가 포인트겠죠. 아버지와 창섭의 가치관이 어떻게 다릅니까? 아버지는 땅의 본래적 가치를 중시하고요. 전통적 가치관이고요. 아들은 뭡니까? 금전적 가치관, 근대적 가치관을 갖는다. 뭐 누굴 더 공감합니까? 이건 여러분들 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돌다리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